여러분, 중국의 전력 대란이 자동차 대란을 이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전력 대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세요. 중국의 스촨성이에요. 스촨성. 스촨성 정부의 전력 공급 중단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력 공급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6일 동안 중단을 했는데 5일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5일 더 연장. 와, 이거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가게가 돌아갈까요? 기업이 돌아갈까요? 이게 거의 경제 활동은요, 멈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멈춤이라고 해도. 이게 5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 했는데 5일 더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심각한 양산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스촨성은요, 여러분, 지금 최악의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을 돌릴 수가 없답니다. 스촨성은 주로 말입니다, 수력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가뭄이 엄청나니까 이게 온도가 40도를 계속 넘어서면서 말입니다, 폭염이 지속되고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력 수요가 25%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수력 발전의 80%를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뭄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수력 발전이라는 게 물을 내려보낼 때 그때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담수해 놓은 물이 가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전력 생산한다고 흘러내려버리면 가뭄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발전될 수밖에 없으니까 스촨성 정부도 말입니다, 안 돼. 물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전력 발전을 그만 중지를 해야 되고, 전력 발전을 중지는 안 하겠죠. 최소한만 하겠죠. 그러면서 단전을 실시를 하는 게 이게 심각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촨성은 제조업의 핵심지입니다. 제조업의 핵심지. 인구만 하더라도 8,400만 명이에요. 중국 내 네 번째입니다. 중국 내 네 번째. 면적도 48만 5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제 규모는요 5조 4천억 위안입니다. 그중에 주로 생산하는 게 말입니다, 스촨성은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이나 전자나 알루미늄이나 화학이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예요.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말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등 업체입니다. CATL. 여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일 동안 단전해서 공장 못 돌렸죠. 5일 더 연장하면 또 공장을 못 돌립니다. 여기에 토요다도 여기 있어요. 토요다도 여기 있고요. 현대차도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러면 이게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 못하고 자동차도 생산을 쉽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자동차도. 여기에 대만 기업 폭스콘도 있습니다. 대만 기업. 폭스콘은 이 아이폰을 생산 대행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인텔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인텔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모두가 다 타격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토요다도 중단돼 공장이, CATL도 수일 전부터 생산이 중단돼. 이러면 여러분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8,400만 명이면 대한민국 크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보다 훨씬 크죠. 남북과는 합친 크기죠. 그죠?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2배 되는 크기예요. 그런 크기의 어떤 중국의 성이 전력 때문에 공장을 못 돌렸다. 그래서 타격을 입는 것은 얼마나 클까. 이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앞으로 15일 동안에 만약에 비가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공장의 중단은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지 기상청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이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조금의 타격은 오겠지만 이게 점점 발전해 간다면 더 심각한 양산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뭄이 진짜 심상치 않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스촨성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칭도 그렇고요. 후베이도 그렇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의 경제성장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든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대출금리까지 인하하거든요. 전 세계 유일하게 터키하고 트르키예하고 중국하고만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버텨보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텨질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상황이 가뭄에다가 부동산 경기의 어떤 최악의 상황에다가 그러니 어떻게 하든 금리를 내려서라도 중국 경제의 어떤 부양을 해보자고 하나 과연 될까?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우려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2분기에 중국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분기에는요. 만약에 중국이 마이너스가 일어난다. 이것은요 아마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공황은 아니더라도 경제 위기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게끔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쁘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는요 지금 위기 끝단에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 수출에 홍콩 포함하면 30%를 감당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화권인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요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그런 기미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 또 아울러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당분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하락이고요. 게다가 천재지변까지도 지금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럴 때는요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